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으로 꼽히는 9.11 테러가 23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미국 각지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요.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참석해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애도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세계무역센터가 있던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9.11 추모식. 성조기를 든 의장대 입장과 국가 연주로 시작된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은 WTC 북쪽 건물에 여객기가 충돌한 첫 테러 발생 시간인 오전 8시 46분에 맞춰 종소리와 함께 묵념했습니다. 이후 유족과 동료들이 무대에 설치된 2개의 연단에 2명씩 올라 3,000명에 가까운 희생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습니다. 희생자 호명은 진행 도중 나머지 3차례의 테러 발생 시간과 세계무역센터 건물 붕괴 시간에 맞춰 잠시 중단됐고, 참석자들은 종소리와 함께 재차 묵념했습니다. 추모식 참석자들은 모두 가슴에 하늘색 추모 리본을 달았고, 유족들은 희생자 이름이 새겨진 명판에 꽃을 꽂으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 추모식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참석했고,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과 JD 벤스 부통령 후보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추모식에서 이들 정치인의 연설은 없었습니다. 앞서 국립 9.11 추모박물관은 2012년 희생자 호명식 외에 정치인의 연설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는 뉴욕에서만 2,753명이 사망했고, 펜타곤 건물 충돌로 184명이 숨지는 등 총 2,977명이 희생돼 미국 건국 이후 최악의 비극으로 기록됐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11월 대선을 50여일 남기고 열린 첫 TV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방위로 격돌했습니다. 토론 전까지만 해도 경험이 많은 트럼프가 우세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해리스가 주도권을 잡으며 대선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ABC 방송 주최로 열린 토론에서 두 후보는 10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제, 이민, 외교, 낙태 문제 등을 둘러싸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해리스는 자신이 중산층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내세우면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두고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감세라고 비판했고, 트럼프는 자신의 재임 기간 인플레이션은 없었다면서 바이든과 해리스가 경제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는 외교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는 독재자들을 존경하고 취임 첫날 독재자가 되고 싶어 한다고 트럼프를 자극했고, 트럼프는 중국과 북한 등이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는 작심한 듯 초반부터 트럼프를 자극했으며 트럼프가 이에 말려드는 상황이 종종 연출됐습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잡아먹고 있다. 해리스는 마르크스주의자 등의 무리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해리스 캠프의 전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를 촉발하는 것이었다며 그 지점에서 해리스는 크게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이 이날 토론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토론을 지켜본 등록 유권자의 63%는 해리스가 더 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토론 직후 경합주 유권자 25명에게 누가 토론에서 승리했는지를 물은 결과에서도 23명이 해리스가 이겼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 직후 세계적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TV 대선 토론에서 판정패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귀걸이에 대한 음모론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토론을 주최한 ABC 뉴스가 자신의 발언은 바로잡고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은 견제하지 않았다며 조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ABC 방송은 가장 부정직한 언론이라며 방송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리스가 말하는 것을 봤는데 끔찍하게 질문에 익숙해 보였다며 질문이 사전에 민주당 측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해리스가 토론에서 잘한 것은 귀걸이를 통해 컨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선임 고문인 제이슨 밀러는 X에서 아이스바흐 사운드 솔루션의 노바 H1 오디오 겸용 귀걸이와 해리스 부통령의 귀걸이가 비슷하다는 글을 리트윗했습니다. 이 주장은 400만 회가량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카멀라의 복장을 분석하는 민주당 지지자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귀걸이는 해리스가 지난 수개월간 계속 착용한 티파니 귀걸이입니다. 한편 이번 TV 토론을 시청한 인원은 총 6,71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월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TV 토론 때 5,130만 명보다 약 1,100만 명이 많은 수치입니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토론을 시청한 인원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에서 1억 명가량이 토론을 지켜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던 취업이민 문호가 새 회계연도 첫 달 대폭 전진했습니다. 가족이민 문호는 일부 순위에서만 소폭 진전했습니다. 10월 영주권 소식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10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23년 3월 22일에서 2023년 8월 1일로 4개월 넘게 진전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도 숙련직, 비숙련직 모두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진전 흐름을 보였습니다. 3순위 숙련직의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기존 2023년 2월 1일에서 2023년 3월 1일로 1개월 진전했고, 비숙련직의 경우 2021년 1월 8일에서 2021년 5월 22일로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4개월 넘게 진전했습니다. 취업이민 비자 발급 우선일자의 경우 3순위 숙련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문호가 동결됐습니다. 3순위 숙련직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0년 12월 1일에서 2022년 11월 15일로 2년가량 대폭 진전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비자 발급과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문호는 기존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가족이민 문호의 경우 1순위와 2비순위, 4순위 문호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가족이민 2A 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21년 11월 15일에서 2021년 11월 22일로 일주일 진전했습니다. 2A 순위 접수 가능 우선일자 역시 2024년 6월 15일에서 2024년 7월 15일로 한 달 진전했습니다. 가족이민 3순위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동결됐지만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기존 문호보다 6개월 진전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한국 정부가 동포사회의 요구사항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최근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높은 참여도를 보이면서 조기에 종료됐는데요. 전문가 분석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 한국리서치는 지난달 21일 복수 국적 및 국적이탈 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작해 지난 30일 종료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각국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면서 재외동포들의 참여가 늘어나 당초 종료일인 이달 20일보다 약 3주 먼저 끝났습니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표본도 당초 300명에서 550명으로 늘렸습니다. 연구 용역을 담당한 이민정책연구원은 한국 내 성인 남녀 3,000명의 의견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연구원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국적 관련 분야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 분석을 거쳐 10월 초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만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동포 사회에서는 이 연령을 60세 또는 55세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동포 사회는 각국에서 모국에 기여하는 재외 동포들을 한국 정부가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내에서는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재외동포청도 다산경제연구원을 통해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에 영향 분석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 결과도 10월 중 나올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별도의 앱이 필요 없는 데이터 채팅으로 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이용 시 필요한 별도 애플리케이션 없이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 민원 상담이 가능한 웹챗 서비스는 한국 국적자는 물론 재외동포는 누구나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웹챗 서비스는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 또는 재외동포 365 민원 포털에 접속한 뒤 로그인 없이 민원 상담 문의를 하면 됩니다. 재외동포는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5개 국어로 전화 민원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카카오톡, 웹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웹챗 서비스는 말로 하는 상담이 부담스럽거나 간단한 문의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동포분들께 맞춤형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센터는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제공하는 저렴한 건강보험 혜택인 에센셜 플랜의 가입 대상 확대를 위해 100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약 20만 명 이상의 주민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6일 뉴욕주는 150만 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저렴한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100억 달러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지원금은 에센셜 플랜 대상 확대를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지난 4월 주 보건국을 통해 제공하는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에센셜 플랜 가입 자격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뉴욕주에서는 연 개인 소득이 약 3만 달러 이하인 경우만 에센셜 플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4월 1일부터는 개인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50%에 해당하는 37,650달러, 4인 가족 기준 78,000달러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격 확대로 올해 20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이 에센셜 플랜 신규 가입 대상이 됐고 총 약 150만 명의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4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아 적시에 자격 확대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센셜 플랜 신규 가입자는 민간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매년 6,1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센셜 플랜 적격 대상자들은 매월 부담할 보험료는 없고 더덕터블이 없어 가입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 검사, 검진처럼 예방 의료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에센셜 플랜, 적격 대상, 기준,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 보건국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뉴욕시경의 불법적인 불심 검문이 최근 들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시형 아파트 지역, 유색인종 대상 검문이 급증하면서 뉴욕시가 공공안전도, 유색인종의 권리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독립감시기관 NYPD 모니터가 어제 맨하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불심 검문 비율은 2021년 10.6%에서 2022년 11.3%로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헌적 몸수색 비율은 2021년 15.8%에서 2022년 23.9%로 급증했습니다. 가방, 차량 등에 대한 불법적 수색도 같은 기간 동안 기존 20%에서 30%로 늘어났습니다. NYPD 모니터는 감사 기간 동안 각종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 31%가량은 NYPD가 아예 보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실제 불심 검문은 더 많았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불심 검문이 늘어난 이유로는 NYPD가 새롭게 만든 이웃안전팀과 공공안전팀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뉴욕 시형 아파트가 있는 구역에서는 불심 검문 건수가 더 많았고 유색인종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돼 인종차별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시기관이 경찰의 보디캠 영상 등을 입수해 불심 검문을 당한 123명을 분석한 결과 이 중 81명이 흑인이었고 40명은 히스패닉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젊은 흑인과 히스패닉 남성, 허리에 가방을 착용한 남성은 경찰에 의해 불심 검문을 당한 경우가 많았다며 대부분 불법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의심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